우리 FNI 이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신 AMC에서 우리 FNI라고 적혀 있는 그런 이제 유동화 자산들을 많이 핸들링을 했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 AMC라는 그 회사가 대신 AMC로 대신 AMC에 매각이 되면서 대신 AMC로 물건들이 모두 이제 승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FNI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만든 그런 이제 자산 유동화 물건들이 다 대신 AMC에서 관리했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15년 당시는 정말 NPL이 어마어마했었죠. 왜냐하면 이때는 지연이자 룰이 없었거든요. 지연이자 룰이. 즉 1금융권의 그 은행들도 지연이자를 12%씩 막 받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15%까지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본 채권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지연이자가 막 3, 4억씩 막 늘어나서 꽉꽉 채권 채권을 꽉꽉 채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막 1년, 2년 동안 쌓인 이런 지연이자를 론세일 방식으로 할인해서 사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억을 예를 들어서 한 이자 1억 정도만 주고 원본 채권하고 합쳐서 한 11억 정도에 사온다 이거죠. 그럼 지연이자가 3억이나 쌓인 거를 2억이나 깎아서 사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연이자 폭만큼 비딩을 해주면 2억은 그냥 고스란히 배당받고 엑시트 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거기에 이제 당해세라든지 3개월분 임금채권이라든지 3개월분 퇴직금 채권이라든가 경매비용 이런 것들은 물론 빼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러프하게 이제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언했던 이 자산이 굉장히 고가로 낙찰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또 배당금 잔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왜 이제 그 인접 토지 소유자의 그 토지 가치를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훨씬 더 증대시키느냐.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차가 들어오면 이 건물이 이쪽에 보도블록, 연석 같은 것을 통해서 보도블록, 그 다음에 옹벽, 범면을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 때문에 여기로 진입이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유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토지와 병합하게 되면 이 중로변에 바로 접하는 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예를 들어서 세로 가, 이게 막다른 토지잖아요. 사실 막다른 토지가 중로 한 면이 돼버리는 거죠. 가치가 엄청나게 증대된다는 얘기죠. 개별 공시지가 자체가 급상승하게 되는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 분석을 할 때는 리걸 리스크, 법률적 리스크, 경제적 리스크, 그 다음에 물리적 리스크인데 이게 치유 가능한지, 치유 불가능한지, 법률적 리스크가 있으면 법률적 리스크 중에서도 선순위라서 인수해야 되고 인수하더라도 이게 하자 치유가 가능한지, 하자 치유가 불가능한지, 경제적 리스크도 이게 치명적인 경제적 리스크인지, 그리고 이 경제적 리스크는 어떤 최유 이용 상황들을 설계하고 반영시킴으로써 출구 전략을 짤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인지, 그리고 물리적 리스크는 이게 용도적으로 용도 변경이라든지 대수선, 재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하는데 큰 진입장벽이 없는지, 만약에 용도 변경을 하는데 엄청난 경제적 진입장벽이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대상이겠죠. 물론 요즘엔 이제
골조, 이제 건축 공사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웬만한 골조라든가 이런 건 남기고 공사하는 추세예요. 그걸 남기고 하면 한 30%, 한 20, 30%는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이제 좀 활성화되고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고 뭐 정말 그렇게 되면은 약간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지금같이 너무 시장이 얼어 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건축 공사비가 건축 공사비를 굉장히 높게 부르더라.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뭐 굉장히 활성화되고 사이트 A, B, C, D 막 연이어서 막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 인적공사에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건축 공사비가 올랐습니다. 웬만한 그 최유 이용 분석, 시장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섣불리 시공을 하다가는 이게 치유 불가능한 이제 물리적인 하자가 된다는 거죠. 물리적인 하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 건부감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부감가. 그러니까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땅이 감가가 되는 거예요. 감가. 건물. 그러니까 용도에 이 땅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땅이 오히려 빠진다는 거죠. 저 건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그 드는 비용만큼 빠진다는 거죠. 이게 쓰잘데기 없는 건물을 올려놔갖고. 이를테면 제가 그런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지방에 이제 갔는데 막다른 도로에 그런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원 교육장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누가 온다는 얘기죠.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 거야. 근데 또 잘 지어놨어. 막 평당 막 400~500씩 들어갔고 막 철근 콘크리트죠. 뭐 잘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 쓰잘데기가 없는 거라니까요. 건부감가라니까. 이게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잘못하면은. 요즘에 그 애들 그 결혼도 안 하는데 젊은이들 결혼도 잘 안 하는데 저기 무슨 읍내 그런데 저기 동사무소 읍내 그 면사무소 옆에다가 예식장을 막 희망찬란하게 지어놓은 거야. 건부감가라는 거예요. 그거. 철거비예요, 철거비. 그거 되지도 않는 거. 요즘엔 뭐 서울에도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저기 한데 거기 읍사무소 옆에 이런 데다가 저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구가 진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구 추이가 계속 이제 상승 국면이면은 괜찮은데 지역이 이제 하락 국면인 지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과 경제 기반이 무너진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 기반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소멸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반에 더불어서 살고 있는 수많은 그런 경제 인구들이 다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경제 기반이 있는 쪽으로. 그러면 인구 소멸국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구 소멸 지자체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가 이제 점점 거기 지역 기반, 경제 기반이 막 생겨갖고 먹을 거 일자리가 막 쭉쭉쭉쭉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인구 추이가 막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막 없어서 인구 20만에서 갑자기 10만, 5만 막 뚝뚝 하여튼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사정에 있는 그런 지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지 인구가 상승 추이에 이런 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데를 비유한다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잘 분석하고 해야 되겠다. 그냥 멀쩡한데 괜히 잘못 지었다가는 철거 비용 상당액이 오히려 건부감가. 왜냐하면 철거하는데 돈 들어가지. 물론 이제 폐쇄 가치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빼준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장비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 시장 분석, 지역 분석을 진짜 잘해야지 그거 한번 놓치면은 사업 망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네, 그거 명심하시고 항상 지역 분석을 가장 중요한 게 지역 분석이에요. 시장 분석. 이거 개별 분석 이런 거 해봤자 도로가 넓다. 그래 그것도 또 중요하겠죠. 개별적인 요인도 그죠. 개별적인 요인도 물론 왜냐하면
물리적인 어떤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도로 조건, 그다음에 경사도 뭐 인목이라든지 표고 뭐 이런 기타 이런 물리적인 이제 요인들을 통해서 이제 건축 행위를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선행해서 지역 수준, 경제 수준, 시장 수준이 안 좋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데 굳이 뭐 그 물리적인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건축 인허가 분석을 할 필요가 없죠. 지역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인허가 분석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만큼 이게 종합응용과학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3층짜리를 지금 이제 단층으로 지어놨는데 누가 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번에도 부동산 가격에 여러 가지 가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수자 호가, 매도자 호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담보 가격도 있을 것이고, 보상 가격, 우리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가격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매에서 얘기하는 가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정 가격도 있을 것이고, 이 물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끼리 치고받다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그 다음에 정상 가격, 그 다음에 시장 가격, 그 다음에 유효 가격, 이펙티브 프라이스, 그 다음에 뭐 마켓 프라이스,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타깃 프라이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가격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 가격을 중심으로 이 주변 어떤 시장 분석과 지역 분석, 히스토리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물건은 어떻게 해서 나왔고, 이것과 어떤 상생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쟁 관계, 뭐 기생 관계, 대체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타깃 프라이스 렌지 범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